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주가 앱을 열어보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12% 폭락했다가 다시 9%대 폭등하는 걸 보면서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는 뉴스를 보시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가 폭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장이 여러분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가 폭등 뒤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 삼성전자에 몰린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불안, 틀리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WTI 유가는 장중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개전 직후 단 며칠 만에 12%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계좌 보름새 주간 기준으로 16.7% 빠졌습니다. 그 불안이 맞습니다. 그 공포가 합리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무섭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공포의 한복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 순간 시장의 큰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가 폭등이 실제로 삼성전자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교과서에 없는 진짜 메커니즘. 둘째,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전쟁과 반도체 주가의 패턴, 그리고 이번이 다른 이유. 셋째, 지금 이 혼돈에서 개인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단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첫 거래일,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금액이 각각 1조 2,355억 원과 5,497억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도합 1조 7,85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그날 1조 6,68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공포가 정점을 찍은 바로 그날, 큰손들은 사고 있었고 개인은 팔고 있었습니다. 이 역설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쟁이 삼성전자로 연결되는 진짜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 A,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119달러.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LNG의 20%부터 30%까지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카타르는 에너지 시설 공격 이후 불가항력, 포스 마주르를 선포하며 가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유가는 순식간에 WTI 기준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언론이 잘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건 B, 삼성전자의 원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까지 설비 유지와 전기료에 각각 6조 8,695억 원, 2조 2,50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LNG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LNG 가격이 전쟁 일주일 만에 10.7달러에서 15.5달러로 44% 급등했습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반도체 원가가 오릅니다. 이게 첫 번째 경로입니다. 월급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두셨을 때 지난달보다 5만 원이 더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삼성전자는 그 규모가 매달 수천억 원 단위입니다. 사건 C, 헬륨과 브롬,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이유. 그런데 에너지보다 더 무서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헬륨과 브롬입니다.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입니다. 우리나라 헬륨 수입의 64.7%는 카타르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카타르발 헬륨 해상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화학회 전문지 C&E에는 전쟁 이후 전 세계 헬륨 공급량 3분의 1이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등이 2주 이상 지속되면 헬륨 수급 혼란이 해결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브롬은 반도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씁니다. 국내 수입의 97.5%가 이스라엘산입니다. 전쟁의 당사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른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료가 막히면 공장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경로입니다.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최고조였던 그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란의 군사적 반격 능력이 사실상 파괴됐다는 분석이 나오자 삼성전자는 단 하루에 8.3%, SK하이닉스는 12.2% 급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6% 넘게 뛰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공포가 절정일 때 팔았다면 그 반등의 과실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유가가 오르면 반도체는 당연히 나쁘다는 공식.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공식만 보다가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저희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유가가 폭등할 때 왜 오히려 글로벌 자금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직관은 이렇습니다. 유가 오르면 화살표 생산비 오르고, 화살표 기업 실적 나빠지고, 화살표 주가 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런데 저희 분석으로는 이 공식이 놓치고 있는 두 개의 역학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위기는 기술 전환의 가속제입니다. 유가가 $100를 넘으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반도체를 더 빨리 도입해야 할 유인이 생깁니다. 전기를 더 적게 먹으면서 더 많은 연산을 하는 칩. 지금 AI 서버가 요구하는 HBM, 바로 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HBM 수요를 오히려 앞당기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안전한 피난처의 재정의. 공포가 클수록 집중도는 높아집니다. 글로벌 자금이 공포에 빠질 때 자금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피하거나 가장 확실한 성장 내러티브를 가진 자산으로 몰리거나, 그리고 AI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있는 지금 후자의 선택지에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대표 저평가 대형주로 외국인 자금에 포착돼 있습니다. EWY든 MSCI 코리아 ETF에서 삼성전자 비중 20%부터 28%까지. 공포가 클수록 명확한 스토리를 가진 종목에 자금이 더 집중됩니다. 역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90년 1차 걸프전 당시 유가는 2달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해 반도체 섹터는 단기 급락 후 전쟁 종료 기대감과 함께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 나스닥이 저점을 찍은 후 전쟁 초기 단계에 폭등한 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최악이 확인되는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월스트리트의 격언이 이때마다 반복됩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990년과 2003년은 전쟁이 단기간에 일단락했지만 이번 이란 분쟁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글로벌 물류 대동맥이 직접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헬륨과 브롬 같은 반도체 핵심 원료의 공급 차질이 실물로 확인된다는 점도 과거 전쟁 때와는 차별화된 변수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삼성전자 주가는 75% 급등했습니다. 그 상승을 이끈 핵심 세력은 외국인이었습니다. EWY를 비롯한 MSCI 코리아 추종 ETF들이 삼성전자 비중을 20%부터 28%까지 수준으로 담고 있고, 글로벌 MSCI 코리아 추종 자금 규모는 60조 원부터 80조 원까지로 추산됩니다. 이 자금이 삼성전자 비중을 단 1%포인트부터 2%포인트까지만 조정해도
6천억 원부터 1조 원까지의 수급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2025년 내내 이 자금이 삼성전자를 필수 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HBM 공급 계약 공식화,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시화. 즉, AI라는 초장기 테마가 살아있는 한 단기 지정학 충격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문을 열어준다는 논리로 외국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역설적 매수 논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숨기는 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리스크 1. 헬륨 수급 교란이 실물 공장 가동에 영향을 줄 경우 국내 헬륨 수입의 64.7%가 카타르산입니다. 전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도체 웨이퍼 냉각 공정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이건 주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산 차질의 문제입니다. 실적이 흔들리면 어떤 내러티브도 주가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리스크 2.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물가가 오르고 한국은행은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장은 멈추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도 장기간 버티기 어렵습니다. 리스크 3. 개인 투자자의 타이밍 착시. 역사적 패턴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즉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반도체 공급망은 충격을 받았고 삼성전자 주가는 한동안 횡보했습니다. 전쟁 종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공식을 믿다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그 기다림의 비용이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여부입니다. 유가가 70에서 80달러대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100달러 위에서 고착화되느냐. 이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와 반도체 원가 압박 모두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수치를 매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뉴스에 끌려가지 않고 뉴스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흔들림과 장기 방향을 구분하십시오. 지금의 변동성은 전쟁의 단기 흔들림입니다. AI 수요에 기반한 HBM 사이클은 여전히 장기 방향으로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매수하라고도 매도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시장 환경에서 판단력을 잃지 않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공포가 클 때 뉴스 소비를 줄이고 데이터를 늘리십시오. 전쟁이 나면 유튜브와 뉴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넘쳐납니다. 그 공포에 반응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의 근거에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데이터는 딱 3가지입니다. WTIU가 주간 추이,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동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현황. 이 3가지만 일주일에 2번 확인하면 여러분은 패닉셀의 희생자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원칙 2. 지금 당장 현금 비중과 투자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삼성전자 주가가 15% 빠졌을 때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 그건 포트폴리오의 문제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이 월 생활비의 12개월치를 초과하고 있다면 비상금과 투자금이 섞여 있는 겁니다. 비상금은 주식으로 운용하지 마십시오. 반면 비상금이 별도로 확보돼 있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라면 그 돈은 단기 흔들림에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원칙 3. 삼성전자 관련 핵심 지표 하나를 정기적으로 추적하십시오. 삼성전자 HBM 3위의 엔비디아 공급 비중 변화, 분기별 영업이익 발표 숫자, 외국인 지분율 변화.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분기마다 확인하십시오.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로 133조 4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유가 충격으로 하향 조정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한 것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가 폭등은 반도체의 분명한 위협이지만 그 공포의 절정에서 큰손들의 자금 방향은 개인의 직관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둘째, AI 수요라는 장기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한 지정학 리스크는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충격이지 구조적 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헬륨 브롬 공급 차질과 유가 $150 시나리오는 진지한 리스크입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여부가 이 모든 시나리오의 분기점입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포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도 가장 용감하게 달려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들이 패닉할 때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